2022 카타르 월드컵 2조 1차전 또다시 이변이 발발했습니다. 네. 그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것도 같은 스코어. 그렇죠. 그렇네요. 이제 네. 그리고 사실 골이 넣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비슷했죠. 맞습니다. 넣은 시간들도 전반 한 골, 후반 두 골. 그것도 하는 골은 페널티킥이었고. 네, 이렇게 일본과 독일의 경기가 조금 전에 종료가 됐는데요. 독일이 이제 귄도안의 페널티킥으로 앞서갔지만 일본이 두 골을 후반에 터뜨리면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전반전 초반에 보면 확실히 일본이 좀 가드를 올리고 많이 몸을 낮춘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갔어요. 네, 일본이 이미 뭐 스페인, 뭐 독일과 같은 조에 속하면서 이미 연습을 했던 준비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 브라질을 상대로 이런 형태로 경기를 했는데 수비에 상당히 치중을 했고 실리적인 선택을 했죠. 낮게 내려서서 이제 상대가 이제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 일본은 전반 공격수들까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가드를 내린 채 경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독일은 4백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3백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오른쪽 수비수로 이제 니클라스 쥘레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원래 센터백도 보는 선수가 원래 주 포지션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왼쪽 풀백 자원인 라움 선수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고 나머지 세 선수가 뒤쪽에서 대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변형 3백 형태로 경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봤죠. 그리고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했고요. 거의 7%까지 유지를 하면서 밀어붙였고 굉장히 슈팅도 열심히 하고 공격을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골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후방 빌드업 과정, 그러니까 센터백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서 자꾸 이제 실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뭐 슐루토백이라든지 리디고도 가끔 그랬고요. 뭐 쥘레라든지 그리고 또 가장 실수가 많았던 선수는 균도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뒤에서 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여유있게 볼 처리하다가 공을 빼앗긴다든지 패스 미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장면도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헐적으로 역습을 했는데 그게 꽤 나름 유효타도 있었고 굉장히 적중을 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사실 골망은 일본이 먼저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전반 8분에 네. 일본이 이토주냐가 이것도 이제 가마다 다이치가 공을 끊어냈고 균도안의 공을 끊어냈고 이토주냐가 역습을 시도했고 거기서 패스 크로스를 마에다 골대 안으로 집어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에다 선수가 조금 앞서 있으면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지만 굉장히 독일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코트 게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반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독일은 이제 리디거 정도만 두고 이제 전부 전진을 했어요. 네. 사실 리디거마저도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가끔 보였을 정도로 거의 반코트 게임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점유율에서 보이다시피 그 정도로 전반전에는 몰아쳤습니다.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골 결정력 그리고 굉장히 유효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면서 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기는 했습니다. 전반 31분이었죠. 라움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았는데 여기서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선다는 것이 거기 뒤따라오고 있던 곤다슈이치 선수가 뒤에서 반칙을 범했죠. 여기에서 이제 주심이 상황을 보고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키커로는 균도안 선수가 나섰고요. 골대 가운데로 올려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 페널티킥을 얻는 과정에서 보면 키미의 전환 패스로 그렇죠. 라움에게 전달이 되는데 저희도 보면서 라움의 볼 차이 좀 늦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곤다 골키퍼가 오히려 좋아 상황. 네. 오히려 그 페널티를 내주게 됐고 윈도안이 아주 깔끔하게 득점을 하면서 전반전 그렇게 앞서갔습니다. 네. 전반전 기록을 보면은 전반전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이 슈팅 수가 13개였고 유효 슈팅이 4개였던 반면에 일본은 슈팅 하나 유효 슈팅이 0개였습니다. 독일은 슈팅이 굉장히 많았는 거에 비해서 유효 슈팅도 적었고 골도 페널티킥으로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일본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다. 수비에 집중을 해서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반전으로 이제 경기가 이어지는데 하프 타임에 선발로 뛰던 구보 대신에 바로 도미아스가 투입이 되면서 일본이 전형을 3백으로 바꿔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전을 어떻게든 버티기로 무승 0대0으로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전반에 페널티킥으로 먼저 실점을 내주면서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구보 다케우사 선수 대신에 구보 선수가 이날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독일의 신체 조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그 대신에 도미아스를 투입하면서 후방에 수비수를 3명을 배치하고 포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격을 나가면 이제 아무래도 역습을 맞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뒤에 수비 숫자를 하나 늘리는 대신에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이제 독일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미토마, 아사노, 도안리츠 뭐 연이어 투입이 됐죠. 네. 실제로 이제 3백으로 변한 이후에 양쪽 윙백이었던 나카토모랑 사카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게 독일의 이제 신성 그렇죠. 무시알라가 아주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가 왜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인지, 네. 내가 왜 독일 대표팀에서 선발로 나왔는지. 이 선수가 2003년생 선수인데 19살로 굉장히 어린 나이고 월드컵 첫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본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 안에 휘짓고 다니면서 공격을 했고요. 슈팅 마무리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슈팅이 높이 뜬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귄도안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은 게 있는데 그것조차 무시알라의 패스였어요. 그렇죠. 무시알라의 패스로 균도안 선수가 중거리 슛을 했고 골대에 맞았죠. 균도안이 이날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거리 슛 골대에 맞은 거였는데 이 장면을 맞은 이후에도 양 팀들이 이제 후반 중반에는 굉장히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골키퍼들이. 특히 이 장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곤다가 4연방. 그렇죠. 네. 4연속 세이브. 네. 독일 입장에서 아마 가장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호프만 선수의 슈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슈팅을 막아냈고 이어진 그나브리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고요. 그 이후 계속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그나브리 선수가 다시 한번 헤딩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마저 막아냈고 네. 추가적으로 네. 마지막 4번째 슈팅까지도 막아내면서 와 이게 정말 단시간에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곤다 슈이치 선수가 일본을 구해내는 선방쇼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노이어가 곤다 너 좀 하네 나도 보여줄게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나도 나야 뭐 이런 걸 보여줬죠. 후반 28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토주냐 선수의 슈팅을 노이어가 바로 앞에서 걷어냈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게 사카이 선수 앞으로 흐르면서 사카이 선수가 후속 슈팅까지 이었는데 이 슈팅은 높게 뜨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모리아스의 이제 용병술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토마가 투입되고 첫 장면에서 그렇죠. 약간 좀 얼어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미토마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는 있지만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좀 얼어있는 모습이 보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미나미노도 들어오고 결정적인 이 동점골 장면에서 보면 도미아스, 미토마, 미나미노로 연결되는 교체 3인방 에페스워크로 이제 동점골이 터졌어요. 그리고 마무리도 교체 선수였죠. 후반 30분에 이제 미토마스루 패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나미노가 슈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안이 마지막으로 이제 골키퍼가 맞고 나온 공을 골대 안으로 차 넣으면서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뭐 모리아스 감독의 용병술이 정확히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때부터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흥분을 했는데 상황이 계속 이상하게 바뀌어갔죠. 이 시점부터.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설마? 이러다? 설마 잡나 했는데 독일이 너무 방심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안일한 플레이까지 펼쳤다고 볼 수 있을 게 이제 또 그게 역전골 실점 장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 38분에 이타쿠라고 선수가 롱 패스를 보냈거든요. 전방으로. 근데 슐루트백 선수가 좀 바지런히 움직였으면은 일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대 측면에 있는 줄레의 위치 때문에 이제 라인 옵사이드가 그렇죠. 좀 애매하기도 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좀 안일하게 이제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따라갔는데 이제 아사노 다쿠마 선수와 경합을 하다가 아사노 다쿠마 선수가 끝까지 버텨냈고 사실 각도가 그렇게 슈팅 각도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아사노 선수가 그 작은 구멍을 뚫고 골망을 흔들면서 무려 역전골을 그것도 후반 38분 전체 시간으로 83분에 역전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입중계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사노가 투입되자마자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슈팅 장면마다 보였는데 중간에 화제가 된 장면은 리디거의 아사노 도발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사노 선수 쪽으로 패스가 갔고 그 과정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리디거 선수가 옆에 따라가는데 스텝을 이상하게 밟았죠. 네, 그러니까 아사노가 툭 치고 달리는데 리디거가 그걸 되게 속도로 가볍게 제압을 하면서 정말 그 우사인 볼트의 자세처럼 그렇죠. 달리는 것처럼 무릎을 높게 들어올리는 형태로 달리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은 뭔가 플래그다.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장면이 이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그 이후에 아사노 선수의 골이 나왔었죠. 네, 자 이렇게 결국에 이제 독일이 막판에는 노이어까지 올라오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국에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네, 후반 추가 시간 7분까지 이제 독일이 계속 동점골을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득점이 터지지 않았고 일본이 1차전부터 대열을 잡는 것으로 경기가 마감됐습니다. 네, 뭐 추가 시간도 좀 길어서 이러다 잘하면 골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독일이 어쨌든 추가 시간에 뭐 고레츠카의 결정적인 슈팅 장면도 있긴 그렇죠. 했지만 골대에 빗나갔고요. 이제 경기 종료 이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도 얘기했지만 독일 무대 일본 선수들이 참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뭐 1, 2부 통틀어서 한 8명 진출해 있는 8명. 걸로 아는데 그 조효정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이게 사실 일본 선수들이 독일 가서 한층 더 선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골을 넣은 두 선수 자체도 다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인 도안리스 선수는 정우영 선수와 함께 프라이브루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그 다음 골을 넣은 아산도 아쿠마 선수는 보홈에서 뛰고 있죠. 이 선수들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내가. 사실 일본이 독일 무대에 많은 선수 내보내면서 그동안 독일의 이제 전초기지 같은 것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독일에겐 크게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은 월드컵이라는 대회 안에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 독일이 월드컵 2연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뭐 상대가 심지어 뭐 브라질, 스페인 이래도 화제가 그렇죠. 돼요. 아무리 그래도 독일 한 번 정도 비기지 않을까 이런데 무려 그 상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2018 월드컵에서 이제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에 0대2로 패배를 했었죠. 그 당시엔 이제 김영건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연속골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일본한테 독일이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독일이 월드컵 무대에서 아시아 국가한테 2연패를 당하는 네. 이런 진짜 전무후무할 것 같은 일이 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득실로도 살펴봐도 1득 4실. 처참하죠. 네. 사실 독일이 그 전까지 이 두 경기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들한테 월드컵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필 두 번이 이렇게까지 한국, 일본한테 연이어 나오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어제 아르헨티나가 그렇죠. 사우디에게 2대1로 졌는데 독일도 이제 일본에게 2대1로 졌고 흐름도 비슷해요. 그렇죠.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첫 번째 골이 페널티킥으로 강팀이 선제골을 넣었고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후반전에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나란히 연속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입꼬리가 슬쩍슬쩍 들썩들썩 거릴 것 같은 이유가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계속해서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던 기적의 논리. 아시아 3대3 균형. 이번에 아시아가 이번에 6개 국가가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 6개 팀 중에 5개 팀이 경기를 마쳤고요. 3개의 팀이 패배를 했고 2개의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맞춰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경기 결과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사실 이야기를 이제 경기 시작 때부터 먼저 얘기하셨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그게 성취가 되려면 일본이 독일을 먼저 꺾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별로 기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네. 거봐 내가 뭘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알프스가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과 독일 경기 이렇게 후토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